안녕하십니까. 오늘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알려드릴 김성곤 강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오늘 이제 처음 뵙게 됐는데요. 저는 현재 지금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는 국가기관 전략 산업에 관련된 여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 관련된 쪽에서도 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술에 관련된 그 글을 또 쓰고 있어가지고 그쪽 이제 칼럼도 또 쓰고 있고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라는 자격증은 굉장히 그 중요한 자격증이에요. 모든 자격증들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4차 산업 관련된 그 기술들의 그 베이스를 그리고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은 UI UX라든지 그다음에 IoT 화면 구현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집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좀 하나씩 지금 이제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왜 이 단어들이 나열이 됐냐면요. 모두 다 컴퓨터 그래픽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IoT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를 다루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관련이 되냐 그러는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모든 그 소비자들한테 혹은 공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화면에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화면들을 만들어주는 게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 앞에 맨 앞에는 UI UX라고 나오는데 이 UI UX가 굉장히 이것도 역시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는 단지 예쁘기만 그 눈에 보이는 게 예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좀 있었었는데 하지만은 지금은 어떻게는 경험까지도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UX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에서도 역시 컴퓨터 그래픽스하고 관련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시각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그 논리적인 부분들 이런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결합된 것이 이 컴퓨터 그래픽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그 향후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굉장히 그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가 이제 뭐 회화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시뮬레이션, 그래프, 이런 뭐 그래픽을 만들고 그래프를 만들고 이런 데서 이제 적용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자격증 중에서는 기능사가 사실은 시작 부분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 깊이가 있을까 싶어도 이 지금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이게 그림이라기보다는요 조형물이라 그래야 되는데요. 혹은 또 여러 가지 또 전문가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영국의 그 YB라 불러가지고 그 이제 그 예술가 집단이 있거든요. 모임이 있는데 트레이시 에미넌이라는 그 작가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제 이 작품이 여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예술 작품 같은 경우 봐보면은 현재 이제 보여지는 거 가지고 아 예쁘다 아니다 뭐 이런 걸 판단을 바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유형에 있는 작품들은요. 딱 봤었을 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는 형태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요즘 그 트렌드에서 뭐라 부르면은 뭐 개념 미술이라든지 그렇게 부르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4차 산업 같은 경우에 봐보면은 그 이제 관련된 자료도 저 많이 이제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결론이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뭐 신기술이다 혹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막 그 이제 이론과 내용들이 막 나오죠. 근데 어느 한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게요. 4차 산업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유형물이요. 혹은 무형물이 예를 들어서 그 디지털 신호가 어떻게 됐나 3D 프린터 같은 그 기기를 통해서 유형물이 돼가는 과정. 그리고 그런 그 유형물이 있던 것이 다시 어떻게 된다? 무형물로 변해가는 과정. 이것이 4차 산업이 가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 예술 작품들도 가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개념들을 생각으로 있는 개념들을 어떻게 된다? 유형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미술은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그
4차 산업과 그다음에 예술 세계 혹은 그 요즘에 그 시각 예술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 예술 부분 바로 연결된 게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이 바로 아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4차 산업하고 그 디자인 혹은 예술 이거 전부 다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자, 과거에는 이제 보면은 오프라인 종이 체제로 이제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엔 봐보면은 어떻게 됐나요? 이제 그 ICT로 해가지고 뭐 디지털이 이제 숫자에서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면 이제 그 그래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 자격증은 사실은 그 시험 보는 방법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거의 똑같은데요. 워낙 기본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은요,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막 트렌드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도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자격증 시험을 쳤었을 때, 준비했었을 때 이제 봐보면은 그때 상황하고 지금 그렇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있는 4차 산업하고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하고는 관련이 이제 많이 연결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늦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자격증 준비해야 되나 안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시작하세요. 이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타공인 이제 프로를 우연히 보시거나 검색을 하시거나 어떤 분의 소개를 통해서 이제 보시거나 하셨던 분들, 그걸 보시게 된 분들은요, 바로 어떻게 이 영상이 끝나고요, 바로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돼줄 무엇인가를 갖추게 되는 하나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자, 보면은 이제 시험 체계입니다. 시험 체계 봐보시면은 이제 모든 국가공인 자격증 체계는 그렇게 있어요. 필기가 있고요, 실기가 있어요. 필기 시험 봐보면요, 과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준비하는데 이런 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양한 부분에 있는 것들을 공부하거든요. 근데요, 그거를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나 혹은 어떤 책을 통해서나 보는 그래픽하고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요, 다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필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기 봐보시는 지금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되게 이제 환경이요, 되게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게 검정형 자격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 평가형 자격 시험이 갑자기 최근에 이제 등장을 했죠. 나온 지는 좀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뒤에 후반부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검정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자격증 취득, 필기시험, 실기시험 쳐가지고 바로 자격증 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정 평가형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학원, 직업학교 이런 곳에서 공부를 딱 하고 그 과정을 끝내서 그 과정을 잘 마무리만 지면은요, 자격증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예요. 세상이 이제 점점 뭐랄까 좀 체계를 좀 더 갖추고 더 좋은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컴퓨터 그래픽스에도 혜택이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필기 얘기하다가 지금 과정 평가형을 얘기했었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들, 그냥 필기 때 못 봤던 것 같은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실기 준비했을 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겁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책도 나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콘텐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자료들이 많잖아요. 뭐 구글도 있고, 구글 신림이라고 부르죠. 구글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아주 좀 약간 좀 독특한 용어들이 있으면요, 그냥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책을 보시거나 이런 콘텐츠를 보시거나요, 다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의지를 가지시는 거, 딱 그거 하나만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실기를 제가 맨 뒤에도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해서 딱딱 잡아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준비하시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저는요, 이제 과정 평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써놨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실기 같은 경우 봐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실기들은요 보면은 이제 좀 더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은 실기 같은 경우에는요 포토샵을 이용을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근데 포토샵이 하는 작업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 로고 같은 걸 만듭니다. 걔네들을 좀 더 섞어주거나, 근데 보통은 일러스트로 로고를 만들고 로고 작업 같은 거 만들고,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이제 그 색채라든지 이제 그 색상 작업이나 어떤 그 편집 작업을 좀 해주죠. 그 다음에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그 인디자인 혹은 페이지 메이커 같은 프로그램으로, 최근에는 인디자인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작업을 끝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거나 여러 이제 그 한 페이지 안에 넣을 수 있는 디자인 이제 출력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게 이제 실기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 평가형에 대한 얘기가 잠깐 좀 더 이제 나왔는데, 이 과정 평가형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특정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그 수업을 다 듣게 되면은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요 자격증 이 제도가 너무나도 대단해요. 의뢰는 그 노동부 쪽에서 이제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주말에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었어요. 가는데 갔더니 컴퓨터 그래픽스만이 아니라 뭐 정보 처리 기능사, 그다음에 그 웹 디자인 기능사, 그다음에 전자출판, 그리고 즉 이제 대학교를 4년제를 다니거나 혹은 3년제 혹은 대학교를 다녀야 딸 수 있는 그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과정평가형 수업을 들으면요, 대학교를 안 가고 고졸이라도 하더라도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이라도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거를 그 자격증 바로 따실 수 있어요. 과정평가형에서 그 수업을 들으시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조사를 해보시면요, 관심을 가지시면은 그 사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 지금 한 10년 전, 한 15년 전하고는 지금하고 너무나 다른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그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내부 평가 가지고 내부에서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이 끝나기 직전에 이제 외부 평가를 보러 가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오케이가 되면은 이제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 순서로 가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행정적으로 이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행정 작업을 디테일하게 하거든요. 그 관계된 기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맥락만 잡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하나의 자격증을 따는 과정인데 그게 막 한 번에 훅 지나가진 않겠죠. 여튼 그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잘 밟아 나가시면요, 지금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도 이렇게 과정 평가로 따실 수 있고, 혹은 나는 시험을 쳐가지고 빨리 끝낼 거야 하신 분들은 이제 검정형으로 이제 하셔도 상관없죠. 뭐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지금 2019년에 있는 필기하고 실기 시험에 대한 일정이고요. 이제 1년에 지금 3번 정도, 4번 정도 이제 기회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필기는 이제 한 달 정도, 그리고 이제 실기는 되게 이제 FM을 준비한다는 2-3달 정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개인 차가 있는 것 같아요. 필기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자격증 따기 위해서만 한 1-2주 안에 막 끝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실기 같은 경우 한 달에 막 끝내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게 압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스타일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따섰을 때 그걸 얼마나 이제 자기화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되겠죠. 너무 일찍 따신 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빨리 쭉 하면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다시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스케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제 실기 이제 부분에서는 그 부분인 거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을 쓴다라는 얘기인 거고,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 봐보면은 이제 포토샵하고 약간 좀 기능이 살짝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자인 가지고 웬만한 작업 거의 다 또 하거든요. 근데 포토샵이 이제 이런 에디터들이 할 수 있는 것들까지 커버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만큼 이제 배분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글씨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텍스트 작업을 한다라든지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에디터 쪽으로 이제 그 인디자인 쪽으로 넘기시는 게 이제 좀 당연히 그게 좋고, 그다음에 포토샵은 원래 본연의 일인 이미지 편집 쪽으로 이제 그 집중시키는 게 이제 훨씬 더 작업의 이제 효율성이 이제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디자인에서 봐보면 이게 레이아웃 잡거든요. 레이아웃 잡을 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이제 레이아웃 잡는 감각이 쌓이려면 여러 작업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많이 이제 쓰는 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샘플들, 그 리플렛이라든지 이제 포스터라든지 그걸 이제 똑같이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만들어져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 자격증 책들을 이제 가져다가 연습을 해보거나, 그렇게 해서 레이아웃에 대한 이제 감각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따로 떼내가지고요. 그 전자출판 기능사 쪽에서는 정말 편집 쪽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안에 있는 그 포토샵이나 이런 쪽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역동적인 웹 쪽으로 이제 꺼내보고 싶다 해서 만든 자격증 같은 경우 이제 웹 디자인 기능사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뻗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스를 따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이제 웹 디자인을 하시거나 전자출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자출판은 최근에는 이북이라고 또 있어요. 이제 그 이북 디자인하는 쪽으로 이제 또 확정돼서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진행이 되긴 하지만은 우선 제일 첫 번째는 기반이 되는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화하는 것이 시간을 제가 되돌아보건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다음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자격증을 딸 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나오는 그 여러 기본 스킬들을 잘 익혀놓으셔야 어떻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5G 얘기하잖아요. 5G 얘기하는데 신문에 보면은 지금 삼성에서는 6G를 지금 기술 연구한다 하더라고요. 5G 시대에서 굉장히 얘기 많이 나는 게 바로 VR 콘텐츠잖아요. 보면요, VR이나 이제 뭐 증강현실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는 증강현실이랑 가상현실이 바로 뭔가요? 이미지잖아요. 보면요, 이미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CAD처럼 이런 그 입체로 이제 보면은 공간 만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3D 맥스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 하려고 해도 보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런 에디터 돌릴 수 있으면은 그런 땡이 아니고 기본이 있어야 어떻게는 그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그 자격증에 대한 오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면은, 자격증을 따면 무조건 취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막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희한한 건 뭐가 있냐면요, 이 문제가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책을 보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직업인들,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 쪽이라든지 혹은 뭐 뉴욕 쪽이라든지 혹은 뭐 영국이나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 얘기예요. 자격증 유형 이제 무용론이라든지 혹은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든지 얘기를 막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어떤가 하면은 자격증 기본을 쌓아주기 때문에 제도권적으로 해준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논쟁이 분들이 이제 대학이 있냐 없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론이 안 나요.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술과 업종에 대한 기본을 쌓는다 그러면요, 그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자격증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든다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검정형에서 과정형으로 이제 새로운 것이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은 딱 잘라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자격증이 이제 유용하냐 무용하냐면요, 전 자격증 유용에다가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쪽에다가 표를 던져줄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이 취업에 필요하냐 그러면 그 취업에 이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논한다 그러면요, 저는 자격증이 취업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데다가 이제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은 제가 직업교육기관에서도 강의를 하고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해봐도요, 이제 취업 있고 창업이 있잖아요. 창업을 했었을 때
제안서를 썼을 때 그 사람이 그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는 거하고 없다라는 건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이건 얘기가 점점 번져나가는 거죠, 창업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하신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은퇴하시거나 하시면 또 이제 그것도 좀 창업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 지켜준 거는요, 자격증이에요. 제가 경험을 해봐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취업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확실히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자격증들보다도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사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나중에 창업할 때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자격증이 돼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이 자격증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가 봐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담을 가지세요. 뭐 포토샵도 해야 돼, 뭐 일러스트레이터 해야 돼, 인디자인도 해야 돼,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요, 그 한국생산성본부에 그 GTQ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뭐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자격증들을 뜯어서 하나씩 자격증화 시킨 게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따세요. 그 실무에 대한 게 이제 손이 익어지시잖아요. 그걸 되게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프로그램 쓰시는 거를. 근데 그거를 하나씩 따신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는 자격증에 대한 개수도 스펙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시고, 자격증 자체도 여러분들이 따시면서 실력도 단단해져 있죠. 한 방에 끝내려 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마치 보면은 컴퓨터 활용력 능력 1급이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떤 분은 막 정보 처리 자격증 준비했던 분이었는데 컴활 1급에서 떨어져가지고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어쩌면은 ITQ라고 해가지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나온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엑셀, 뭐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액세스 이런 것들 다 따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필기가 없어요. 실기만 있지. 실기에 대한 연습이 이제 충분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딴 다음에 마지막에 컴활 1급으로 마무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서서히 굴러가지고 딱 꼬리는 해버리는 그런 이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도요, 어떻게든 그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스킬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기획,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 없이 뭐 컴퓨터 그래픽스도 그렇고 뭐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여유 있게 이제 그 준비하실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질문이 나왔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지금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자격증 준비할 때 이제 포토샵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토샵 하는 건 아니 일러스트로 해야 되는데 막 포토샵으로 막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인디자인으로 해야 되는데 막 포토샵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막 되게 막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그 가이드 책만 보고 그대로 따라가도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요, 하나의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격증 딸 때, 자격증을 따고 그 기본을 쌓을 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컴퓨터 자격증이라도 하더라도요, 요즘에 나와 있는 책들요, 다 10년 역사 10년 이상 된 출판사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IT 책들이요, 영진 출판사, 뭐 길버 출판사, 뭐 이런 전부 다. 이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가지고요, 마음에 드시는 거, 가지고 그거를 풀이가 있어요. 풀이가 있는데 그 풀이를 어떻게 한다? 세 번 정도. 1회독, 2회독 사시 준비하듯이. 뭐 그렇게 진지하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1회독 할 때는 그냥 따라하세요. 뜻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더라도 너무 이해가 안 되면은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책들 웬만하면 밑에 다 써 있거든요. 책이나 자료들. 그래서 책 사는 게 싫으신 분들은 요즘에 뭐 자료 구하셔가지고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다 웬만하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그대로 다 따라가가지고 해주시면은 1회독이 끝나고 2회독이 끝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나 이런 자료들 보기 싫어지고 스스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자라 올라와요. 그걸 또 어떻게 한다? 싹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나왔었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그 시험들 있잖아요. 한 10회차 못해도 10회차 정도를 여러분들이 쭉 그렇게 시험을 치시면요, 공부를 가상으로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10회 정도를 쭉 한번 돌면은, 그러니까 기본 문제 한 3회독 하고 10회차 정도 되는 문제를 쭉 풀어버리시면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컴퓨터 그래픽스 시험 치신 분들은 나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림이 너무 아래 붙어 있던 것 같다,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결과 나오면 다 합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데, 채점하시는 분들이요, 철저하게 채점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채점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선만 맞춰줘도요, 이제 합격선 바로 위쪽으로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에 대한 소개, 어떤 그 안에 이제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예술에 대한 얘기도 하고,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냥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런 얘기를 다 하세요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부터요, 모든 게 쫙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첨단에서는요, UI UX하고 뭐하고도 연결하냐면요,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고객이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SNS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적용을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디자인이잖아요. 색상이고 유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하고 끝이 어떻게 됐다? 디자인이나 그래픽하고 연결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쭉 넓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의 필기와 실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